오늘 이제 리뷰를 마쳤고, 이제 또 나갈 부분은 컴파운드 세미컨덕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앞에서 반도체 소재 분류하는데 나왔었죠. 3족과 5족, 뭐 2족과 6족의 원소를 하나하나 집어서 뭐 섞었다, 섞는다, 블렌드한다라고 하죠. 징크 블렌드 스트럭처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보면 다이아몬드 구조랑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유니셀 한번 보세요. 지금 갈륨과 아세나이드를 1대1로 섞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3,5 갈륨 아세나이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유닛셀을 보고 있는데요. 흰색은 갈륨이고 진한 색깔은 아세나이드입니다. 이제 눈으로 보면 갈륨이 4개고 아세나이드는 4개가 아니라 좀뭐 꼭지점에 8개, 면에도 6개 있으니 아세나이드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하면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그죠? 유니셀 안에 순수한 원자의 개수는 총 8개고요. 대각선에 매달려 있는 저 갈륨은 온전히 유니셀에 4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면과 점에 있는 녀석은 점은 8분의 1, 면은 2분의 1 해서 토탈 썸 계산을 하면 4개밖에 없죠. 그래서 갈륨 아세나이드가 지금 1대1로 섞여 있는 유니셀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눈에 선하게 보일 겁니다. 갈륨 하나에 내 머리 위에 아세나이드 하나, 내 발 밑에 아, 아세나이드가 저렇게 저렇게 섞여 있구나.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런 3,5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는 갈륨 아세나이드뿐만 아니라 주기율표상에서 아세나이드 근처에 있는 포스포러스 나이트라이드 써도 됩니다. 특히 저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그 초고속 테라헤르츠급 그 하이스피드 파워, 하이스피드 IC 직접회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입니다. 초고속 소재에 널리 쓰이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는 도저히 구현이 안 되는 주파수 대역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실리콘 기술로는 한 600메가헤르츠 정도까지는 쉽게 대응이 되는데, 그 1000메가가 1테라거든요. 기가 600기가헤르츠까지는 되는데, 그 1000기가헤르츠니까 1테라는 실리콘으로 그 동작 특성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저런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실생활에 경험하는 게 비행기 타러 가면 두 팔 쫙 벌리고 발 약간 벌려서 뭔가 이상한 게 웅 하면서 내 몸 전체를 스캔하죠. 그렇게 해서 내 몸에 금속 무기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계열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시장을 실리콘이 가져오려고 실리콘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서 1테라헤르츠급 기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시장의 일부분은 또 메인스트리밍 실리콘이 또 잠식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15년 살아보니까 이 업계에서 실리콘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진리인 것 같고 디램 낸드 다음을 이 뒤 있는 게 이머징 메모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아직 근데 이머지란 단어를 기억을 못해서 내가 예전에 학생 때 이 뭐지? 이머지, 이머지 뭐 이렇게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이게 뭐지? 깜짝 놀라게 퐁 뛰어오르는 거 있죠. 이 뭐야? 이 뭐지? 그 이머지 한다는 영어 단어의 그 뜻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하거든. 네, 됐고. 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의의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크리스탈로그래픽 노테이션인데요. 앞으로 이제 뭐 회사에 가면 특히 웨이퍼 구매를 해야 되는 구매 쪽에 근무를 잠깐이라도 하게 되면 웨이퍼 사갖고 오세요 하면 예, 그러면 웨이퍼 업체에 전화하겠습니다 해서 근데 우리 그 패밀리에 있는 그 스테이시 트론에 전화하면 과장님 웨이퍼 10장만 보내주세요. 뭐 살 때는 10장보다 훨씬 많이 삽니다. 무슨 웨이퍼요? 웨이퍼요. 우리 상무님 웨이퍼라던데요. 그래, 무슨 웨이퍼를? 다시 전화할게요. 네, 그때 이제 물어보는 게 무슨 웨이퍼라는 뜻이 그겁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에 결정 물질의 원자의 배치도가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제품이 100 웨이퍼가 있고 110가 있고 다양합니다. 100 그건 또 뭐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결정 물질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학습한 이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앞면에서 쳐다보는 배치도랑 90도 이동해서 오른쪽에서 쳐다보는 방향, 그 면의 모양이랑
또 90도 더 뒤로 돌아서 뒷면에서 쳐다보는 이 유니셀의 모양이랑 심지어 머리 위로 올라가서 탑에서 내려다보는 모양이랑 별 차이 없어 보이죠?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면 조금 삐딱하게 대각선으로 돌아서 45도 좀 삐딱하게 가서 저기를 쳐다보면 어떤 모양일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에서 유니셀을 쳐다보니까 아, 어디를 쳐다보고 있군요가 이해가 되지만 전화상으로 그 웨이퍼 무슨 웨이퍼? 그게요. 제 사모님 옆으로 좀 돌아보세요. 그 방향 보이세요? 그 방향 그거 제품 주세요. 이러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이런 고체 상태의 물질을 연구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모티리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약속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물리학자인지 내 조사를 안 해봤는데 하여튼 밀러라는 분이 만든 지수입니다. 밀러 인디시스인데요. 그 밀러 인디시스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른쪽 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기법이고요. 표기법이 의미하는 뜻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 HKL에다가 소괄호를 쳤잖아요. HKL이 뭔지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읽어보면 면의 X절편의 역수입니다. 이래도 마음이 안 하다니 왼쪽에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X, Y, G축으로 표현해서 그 유니셀을 점선으로 그려둔 겁니다. 저렇게 유니셀을 그려두고 이 앞면, 이 빗금친 젤 앞면을 저 면을 앞면이라 하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화면을 보고 있으니 앞에 있는 면, 빗금친 저 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이 앞면을 보세요 하면 사실은 그분은 이 뒷면을 보고 있으면서 앞면이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로 이제 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플레인이 하나 있으면 요거 X 절편이 어디지? 하면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은 요 길이가 레티스 컨스턴트 A니까요. A, 0,0입니다. 요거는 좌표 X, Y, G라고 하는 좌표 시스템에서 A, 0,0,0이라 하는데 이 밀러 인디시스에서는 그 콤마 안 씁니다. 정말 강조합니다. 시험 칠 때 이번엔 부분 점수 안 줄 겁니다. 답 쓰라고 하면 꼭 1,0, 0 하고 소괄호 쳐놔요. 습관이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고 수학 시간을 많이 그런 연습들을 했기 때문에 습관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콤마를 쓰지 않습니다. 부분 점수 안 줄 겁니다. 답은 다 맞는데 콤마만 찍었거든요. 예전엔 살려줬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을 최고 수준의 리더로 성장시킬 거기 때문에 가차없이 빵점 쳐야 할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가혹합니다. 이러려면 내가 왜 공부했어요? 백진의 내도 빵점, 나도 빵점, 억울합니다. 그걸 느끼려고.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고요. 원래 억울합니다. 이걸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가차없이 그래서 미리 경고한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답안지 쓰잖아요. 1,0, 0. 조교가 와서 이제 읍소를 합니다. 교수님 이건 진짜 잘 풀었는데 살려주시죠 하면 이번에는 너그럽지 않게 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만 참 나도 사람인지라 그래 맞다 해줘라.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A00이잖아. 그러니까 X절편이 A죠. 요 찾았고 면에 그 다음에 Y절편 봅시다. Y절편은 요 내가 빗금친 면에 Y절편은 뭐 이 면이랑 축이랑 지금 똑같이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은 무한대겠죠? 똑같은 논리로 G축 방향도 보면 서로 평행합니다. 플레인과 지금 G축이 평행하니 만나는 점은 무한대입니다. 자, 이거 역수 인버스를 취하라고 했으니 A분의 1,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입니다. HKL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말하는 노테이션대로 써볼게요. A분의 1,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마, 하면 안 돼요.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인가? 근데 마지막 이제 여기 밑에 달려있는 걸 읽어보세요. 인터셉 밸류는 레티스 컨스턴트의 멀티플로 표현해야 된다. 즉 상수배를 하라는 뜻입니다. 정수배를 올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HKL이 결국은 어떻게 축약이 되냐면 세 개의 인티저, 정수로 하지만 그 비율은 유지되도록 그런 세 개의 정수로 압축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분의 1은 0.543
나노미터 분의 1이니까 저걸 정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지? 같은 비율을 가지라고 했으니 요 세 개의 값에다 동일한 값을 곱해주면 그 비율이 유지되겠죠. 그럼 요렇게 약분을 하면 되는데 그럼 1 무한대분의 A 무한대분의 A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면 뭐 결국 0으로 가겠죠. 그럼 극한값인 0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1, 0,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크리스탈 플레인 면이죠 면 우리 지금 앞에서 봤던 앞면의 노테이션을 100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100 크리스탈 플레인이 어디냐라는 걸 물으면 앞면이라는 걸 찾아도 되고 또는 앞면의 크리스탈 플레인의 플레인은 뭐냐라고 물으면 소괄호를 써서 100 쓰면 되겠습니다. 쉽죠? 뭐 이렇게 쉬워? 이런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크리스탈 구조를 가진 실리콘이니까요. 옆에 분명히 또 이런 유니셀이 있을 겁니다. 야, 그럼 여기도 앞면이 있네. 그러면 이 앞면 동그라미 2라고 할게요. 요 앞면은 1번. 1번하고 2번하고 뭐가 다른데요? 똑같죠? 그럼 그 옆에 유니셀 또 그리고 또는 그 유니셀 위에도 그리고 밑에도 그리고 다 그릴 수 있죠? 다 그리고 나면 이 앞면이 너무 많은데 그 앞면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복수형 S 그리고 그 앞면들은 같은 값어치를 가지는 equivalent 등가라는 한자어입니다. 같을 등 같이 가자를 써서 같은 값어치를 가지는 equivalent 플레인들입니다. 저걸 한 방에 어떻게 쓰느냐? 밀러 인디시스 말에 따르면 100 쓰고 중괄호를 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 면을 했으면 항상 면을 방향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 그 면의 방향은 수학급 벡터와 기하를 저는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는 변명은 오늘까지만 하고 얼른 기본적인 것만 읽어보면 됩니다. 면의 방향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면을 뚫고 나오는 벡터, 면의 수직인 벡터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데요? 하면 그 수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약속하니까 꽤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요 면을 뚫고 나오는 좀 그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면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요 수직을 가지는 이런 벡터를 찾아서 요 빗금친 면의 방향입니다라고 설정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 면의 방향 또는 그 면이란 단어를 내려놓고요. 그냥 그 면을 뚫고 나오는 그 벡터를 보통은 이제 크리스탈의 결정 방향이다라고. 그래서 크리스탈 디렉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중에 디램 낸드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요? 크리스탈 디렉션이 뭐예요? 원원제로입니다. 또 어떤 제품은 원제로제로입니다. 어떤 제품 제로제로원입니다. 다 다르게 설정합니다. 이렇게쯤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거 뭐 하나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바꿉니까?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전류를 좀 더 늘리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가장 심플한 어프로치 중에 하나가 웨이퍼의 방향을 다른 걸 들고 들어와서 반도체 공정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는 면마다 바라보는 실리콘 원자의 구성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뒤에 이미 답이 있거든요. 여기 보는 대로 밑에만 보세요. 100 방향, 110 방향, 마지막 111 방향 이렇게 세 가지 놓여져 있습니다. 보는 대로 실리콘, 그러니까 내가 전자라고 할 때, 저 표지, 저기 슬라이드에 있는 저 면을 내가 수직으로 뚫고 통과한다고 할 때, 실리콘 원자들이 저 회색 동그라미들이거든요. 얼마나 잘 부딪힐지 생각해보면 110이 왠지 좋아 보이는 느낌은 날 겁니다. 한가운데 뻥 뚫린 공간이 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 111이랑 100은 또 얼추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쪽으로 가면 전자가 더 잘 그럴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네. 한 30% 차이 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개념에 항상 넣어야 되는 게 전기장이고요. 전압을, 전압도 사실 전압차입니다. 세상에 1볼트라는 전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압차가 1볼트가 존재하는 거죠. 항상 기준 대비 얼마나 전압의 값이 높냐 낮냐가 전압차고 편의상 차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전압 1볼트, 전압 5볼트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 전압, 차가 있는 환경 하에서는 전기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큰 질량을 가진 녀석하고 저하고 두 개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끌어당기죠. 이게 만류인력의 힘이고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뭐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면 중력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중력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에 중력장 내에 있는 물체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합니다. 똑같은 논리로요. 서로 다른 전압을 가진 두 개의 물질이 있으면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을 띤 입자가 있으면 양쪽에 전압차가 존재하고 그 두 물 입자 사이에는 전기장이 존재합니다. 그 전기장 안에 질량을 가질 질량 어느 정도 있는 입자니까 물질이 있겠지만 전하를 띤 입자면은 무조건 전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그게 쿨롱의 힘입니다. 쿨롱의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램 랜드에 쓰이는 전자 이동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역시 전압차를 주고 그래서 디램을 몇 볼트짜리 요즘 나오는 LPDDR5 터보 제품들 1볼트, 1.1볼트를 쓰죠. 그 정도의 구동 전압을 가지고 내부에 전기장을 만들고 그 안에 실리콘에 최각에 있는 전자들을 뜯어내서 쏴줍니다. 그놈들이 막 이동할 때 그 이동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전류의 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양을 가지고 보통 이제 소자, 디바이스 연구한 사람들은 우리 이번 제품에 들어간 트랜지스터의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방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항상 공평하기도 하죠.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면 항상 나쁜 점도 존재하는데 그 중에 최적점을 찾아 나가는 일들을 엔지니어들이 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 방향에 따라 보면 어떤 방향일 때 전자가 잘 움직이냐 하면 그 방향만 앞으로 연구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지만 그 방향에 따라서 사실 실리콘을 나중에 옥사이드 물질로 바꿔야 되거든요. 옥시데이션 공정을 써서. 그런 물질을 만들 때 결정 방향에 따라 옥시데이션 되는 레이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게 너무 빠르면 공정 제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율 이슈로 귀결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 지금 앞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빗금친 파란색으로 빗금친 이 앞면의 방향은 뭡니까 하면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00이죠. 아까 계산하니까. 그거의 표기만 이렇게 대괄호 브래킷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똑같은 논리로 아니 옆에 있는 유니셀도 여기도 앞면인데 얘 방향은요. 걔도 100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여러 개 존재할 거고 그게 같은 거면 100 쓰고 뾰족하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럴 때 항상 내가 예전 강의 때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걸 외운다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잘 안 외워집니다. 나는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먹는 거라서 밀러를 보는 순간 사람 이름은 안 떠오르고요.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맥주 제품 중에 밀러 맥주라고 라거 비어있는데 맛있습니다. 라거는 여름에 먹으면 맛있습니다. 시원하게 먹어서. 그 다음에 어, 맥주 맛있게 먹는 걸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여기 이거 가지고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하고요. N타입, P타입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도피할 때. 그 다음에 어, 그 면이잖아요. 오늘 배운 거. 이게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게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특수가로 뭐 이렇게 되죠. 약간 소중대하면 항상 느끼는 게 탕수육 소자, 중자, 대자 뭐 이게 나. 중식당 가보세요. 일단 메뉴 탕수육 소중대 가격 나와요. 소중대를 보는 순간 느낌이 소중대, 밀러, 맥주, 탕수육 떠오르면서 탕수육은 항상 느끼해서 뭔가 좀 매콤한 거 하면 이 옆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소면이 또 라면 제일 좋아하지만 라면만큼 또 대등한 맛있는 게 소면, 국수가 아니잖아요. 소면을 매콤하게 만드는 게 골뱅이 소면이 또 떠올라요. 이 소면. 이 골뱅이 소면 시키면요. 퍼져가지고 면이 떡지같이 달라붙잖아요. 소면의 핵심은 면발이에요. 방향, 발. 거기서 방이나 발이. 그래서 이게 소면발이 중요해요. 소면발. 이렇게 보면. 소면발. 맥주를 한잔하면서 탕수육 소중대를 시키면서 소면발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소중대 하면 항상 특대자도 있고 이 삼겹살 이런 데 주문하면 소중대가 있지만 특수부위 이런 걸 파는 데도 있습니다. 소중대 다음은 특별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저 이미지가 머리에 확 들어올 거예요.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 안 했더니 학생들이 나중에 아, 이게 디렉션인 줄 알았는데 아, 야, 그 대가를 써 하고 네. 이렇게 써놓으면 어느 게 면이게요, 어느 게 방향이에요 하면 씨, 소가루가 면이랬나? 대가루가 면인가? 아, 씨, 어제 외웠는데 까먹었네. 이러면서 시험에 그 마지막 뒤집어서 쓰거든요. 헷갈리면 소면발, 소면, 소가루는 면입니다. 이런 거를 밀어넣주와 함께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뭐 이런 걸 내가 종종 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도 공부를 하다가 이걸 좀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하고 곁들여 보길 바랍니다. 이런 게 나는 반도체가 행복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반도체가 되도록 노력해 보길 바랍니다. 질문이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크리스탈로그래픽 플레이과 실리콘 웨이퍼인데 뭐 왼쪽에 있는 100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뭘까? 요거를 보면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빗금친 이 면을 잘랐을 때 저 면의 방향을 어떻게 표현할까인데 일단 이 면을 자르면 만나는 점이 A고 Y축은 A랑 만나고 Z축이랑은 무한대에서 만나겠죠? 그럼 A 무한대입니다. 면이니까 이건데 이게 지금 인티저가 아니죠. 이 역수도 취해야 되죠. 이렇게 해도 인티저가 아니죠. 그래서 A를 곱하면 0 이렇게 됩니다. 이러고 인티저 됐네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또 거꾸로 이렇게 찾아서 어떤 면인지도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삼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무한하게 뻗어 있는 이런 면일 겁니다. 이땅하게 누워 있는 면이죠. 저 면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근데 x, y, z 축하고 만나는 절편을 구하고 역수를 취하면 a분의 1, a분의 1, a분의 1이겠죠? 인티저로 만들면 아니, 111이 되겠죠. 뭐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웨이퍼 이거 여러분 그 비에르 스님 책에 있는 건데요. 200mm니까 20cm 정도 되고 그거를 인치로 하면 1인치가 2.54cm 정도 되니까 8인치 정도 됩니다. 8인치 웨이퍼는 요즘에 뭐 쓰고 있죠. 쓰고 있으나 하이닉스나 메모리 메이커들은 12인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키워야 한 번 공정 흘렸을 때 나오는 그 다이라고 합니다. 이 웨이퍼를. 이렇게 해서 웨이퍼를 이렇게 잘라서 요 하나를 칩 또는 다이라고 합니다. 네, 다이를 몇 개 취득할 수 있느냐가 생산 수율입니다. 다이 하나당 원가인데 어차피 한 번 만들어야 되는 거 12인치 웨이퍼에 만들어서 한꺼번에 많은 다이를 취득할수록 다이 하나당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8인치를 쓰다가 지금은 업계 표준이 12인치고요. 이걸 좀 더, 그러니까 12인치면 300mm, 30cm입니다. 지름이 30cm니까 앞으로 둥그렇게 생긴 물체를 볼 때마다 30cm인 걸 찾아지면 이게 내가 반도체 공장에서 볼 수 있는 웨이퍼랑 똑같구나 인데 피자 안 먹어본 학생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피자 헛이나 미스터 피자 뭐 등등 그 레귤러 이런 걸 먹지 말고 그딴 걸 안 먹습니다. 야지로 시키면 정확하게 30cm. 특히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정량화되어서 정한 도 크기로 제공하기 때문에 자로 한번 재보세요. 그러고 나서 피자 자를 때 맨날 우리 반도체 연구하는 학생들은 피자 시키면 요렇게 요따구로 안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안 먹어요. 우리는 반도체를 하니까 이렇게 잘라서 네, 네모나게 잘라서 한 입씩 먹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게 나중에 이제 웨이퍼에서 패키징 할 때 다이싱 작업한다고 다이싱 자르는 거. 이거 자를 때요. 요렇게 생긴 다이아몬드 칼 같은 뭐손 길이가 작겠지만 이걸 뺑 돌면서 여기를 쫙 달아서 나가요. 피자집 가보면 이렇게 바퀴 달린 거 갖고 이거 쑥 잘라줄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반도체 공장으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 피자 먹을 때마다 반도체를 꼭 떠올리기 바랍니다. 둥그런 도우, 웨이퍼구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이싱하고 칩 얘기했고, 그런 웨이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강조하고, 잠깐 칩시다. 여기 나치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툭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저게 왜 만듭니까? 저래야 위아래 동서남북을 구분을 합니다. 안 그러면 뭐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잘려져 있죠. 이게 분명히 둥그런 원판이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요만큼 덜어낸 겁니다. 여기 자르고 이렇게 평평한 플랫한 영역이 존재했었는데요. 지금은 저렇게 안 합니다. 저 플랫한 땅덩이마저 아깝다. 칩 하나라도 더 만들자 해서 최대한 둥그렇게 만듭니다. 6인치 시장에서 8인치 시장 넘어오고 지금은 12인치 시장인데 여전히 그 레가시 테크라고 합니다. 뭐 130나노, 180나노 아날로그 회로들은 여전히 그런 옛날 기술들을 쓰는데요. 그 레가시 테크놀로지를 쓰는 쪽에서는 여전히 8인치 마켓은 열려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자회사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뭐 SK 키 파운드리 이런 데서는 여전히 8인치 웨이퍼로 제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8인치 대한 수요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 코로나 시절 팬데믹 때 8인치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들은 그 안정적이면서 안정적이라는 거 오랫동안 제품 생산을 해본 레가시 테크에서 저렴하게 하지만 안정적이고 값싸게 뭐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8인치 마켓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사람들이 최선단, 최신 이쪽에만 빠져 있는데 영어로 state of the art, cutting edge tech, advanced tech node 이런 데만 막뭐 중요하죠. 지금 거기가 매출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하지만 이 레가시 텍도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매출이 어떻고 저떻고 나옵니다. 특히 파운드리 발음 잘해야 된다면서요. 어제 수원 안갈비집에서 구성원들에게 삼성 파운드리라고 하지 말라고. 파가 아니라고 파. 파를 어떻게 한국말로 쓰진데 이거잖아.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이게 모르겠어. 하여튼 F 발음 정확하게 돼. 이게 파가 아니야. 이걸 모았다가 펑 터지듯이 하면 그 P 발음이잖아요. 파운드리가 아니고 파운드리예요. 그러니까 그 히읗 발음 같아. 하여튼 지금 뭐 왕갈비집 사원들이 아니 무슨 발음 정확하게 한다고 회사가 잘 됩니까 하고 누구만 쓸데없는 잠깐 연속하고 있습니다. 삐 처리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됐고 그래서 이 유니셀의 방향별로 돌린 건데 요즘에는 구글에서 이렇게 뭐 크리스탈 실리콘 치고요 이미지 검색하면 이런 거 나오고요 저기서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고 찍 마우스 클릭하고 뺑 돌리면 원하는 방향으로 보여주는 그런 뭐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든 데 많습니다. 그럼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럼 아 저 구조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난 그게 싫다 하면 집에 택배 박스 하나 뜯어가지고 야구 붙여가지고 한번 돌려가면서 보세요. 또 과학 뭐 이게 집기류 파는 데 가보면 저런 걸 또 이렇게 막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보면서 웨이퍼 안에 어떻게 실리콘이 배치되어 있을까? 저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런 거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게 인류의 3차 산업혁명을 이끈 컴퓨터 반도체 기술의 핵심 소재잖아요. 그래서 뭐 서머리나 앞에서 했던 얘기랑 여기까지 해서 5분만 브레이크하고 30분에 또 시작합시다.